저도 두 분, 세 분 발제 잘 들었고 대본의 발제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공론을 잘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제 주제를 한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에너지 문제에 관련 처음 사실은 공론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게 어떻게 이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이것이 흰거리 오리코기를 이제 건사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를 논의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후에 에너지 원들을 만들어갈 것인지 그 과정 속에서 흰거리 오리코기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조금 논의의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고 이 과정이 물론 이제 찬반 양측이 있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어떤 진영의 논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원들을 안정적으로 공부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폐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투명하고 이렇게 시민들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같이 깨닫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삼척과 영덕에 있어서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되었는가라는 데 있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두 차례 그러니까 각각 지역에서 지역 주민 투표를 실시했던 거고 그 실시는 이제 지정과 정반대 결과가 나왔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사회적 갈등을 폐쇄적인 에너지 정책이 물론 사회적 갈등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보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깨닫게 하는 그런 장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라는 부분들이 되게 특히 전기 에너지는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죠.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대단히 시민들이 뭐 고맙게도 느끼지만 사실은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원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 왔는가를 좀 더 성찰할 수 있는 기회면 좋겠다. 그 원자력이 사실은 되게 값싼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했던 되게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제 기여도도 존중받아야 하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값싸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필요한 에너지들을 이렇게 불필요한 에너지의 사용들을 더 많이 불러온 것도 아닌가에 대한 성찰이 이게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심야 전기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만들어져서 대단히 증폭됐죠. 그러다가 심야 전기 요금을 이제 정상화하면서 사실은 마이너스로 해서 지금은 거의 2002년 수준으로 사실 심야 전기 이용 자체는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용하지 않아도 굳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전원들을 이렇게 우리가 조정했던 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에너지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제 두 번째 도표는 직접 가열 분야에 있어서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대폭 상승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라고 산자부가 3년마다 하는 보고서에 나왔던 건데 보시면 아는 것처럼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석탄, 석유는 대단히 줄어들었고 도시가스 전력이 대폭 증가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원자력만 사실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 하면은 뭐 에너지 효율 문제에서 별 문제가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석탄이나 가스까지도 이용하게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 60% 전력 자체가 그냥 공중에서 증만되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성찰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원 그러니까 신고리 오리코기를 계속 짓든 아니든 간에 이후에 보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고 거기서 어떻게 에너지 소비할 것인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도 있죠. 뭐 미세먼지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은 다 에너지 사용에 따른 문제인 거고 그 부분에서 사실은 발전원에 대한 에너지 세제는 거의 책임을
저희 면제부를 주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아마 에너지 정책이었던 거고,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들을 더 해야 된다. 참고로 2015년에 이제 그 유연탄과 천연가스에 대략 한 3조 1천억 정도의 세수가 붙은 거예요. 이런 세수가 뭐 전체다가 뭐 미세먼지나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세수라기보다는 뭐 물론 유연탄 이제 그런 의미에서 2014년부터 이제 세금이 부과된 거죠. 그 전에는 사실은 세금조차도 부과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담배 세수가 그 같은 해 10조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제 건강상 이유로 세수를 증대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국가가 책임져야 될 미세먼지라든가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 비용들 지불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성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뭐 원전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고가 날지 안 날지를 이제 두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질 이야기를 두고 우리가 지금 평가한다는 것이 되게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사고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비용 자체는 사실 미래 세대가 전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후쿠시마의 사고 비용을 지금 전기요금을 어쨌든 지금 전기요금으로 일본이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미래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비용은 미래 세대들이 지불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현 세대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것도 좀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거고, 이 사용 후 해결료나 이제 그 고준 핵폐기물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적합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니 법상에서는 300년에 하는 것들은 아마 이제 중전이 폐기물에 한정된 거고, 사용 후 해결료의 폐기물을 언제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는 아직 법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 표현은 이렇게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수만 년을 관리해야 될 사용 후 핵폐기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래 세대 정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기회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도 저는 같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 인상되는 것을 오히려 맞는 거고, 그것이 과연 그러니까 탈원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인상됐을지에 대한 것들을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위험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찬반의 논란은 사실 그러니까 사고 위험에 대한 아마로 나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사고는 언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철저하게 회피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는 거고, 반대 측에서는 위험 관리할 수 있고, 사실 위험에 대한 도전으로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2017년 오늘날 한국사는 어떻게 위험을 수용할 것인가? 위험에는 정말 심각한 위험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사소 위험이라고 해서 법적 규제에 취해 몸치고 너무 이렇게 그 위험을 이렇게 고민하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위한 오히려 영향이 더 안 좋은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이런 위험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또 다른 갈등들이 이렇게 발생하고도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오늘날 어느 정도 위험까지 과연 수용하면서 갈 것인지를 좀 더 논의하고, 그 속에서 조금 불필요한 위험에 대한 논란들은 좀 잠재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